지친 모습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24시간이라는 최장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 내용은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고 그래서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제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윤절연, 사과 등 쇄신 요구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선 그의 발언을 여야 모두 비판했는데요. 고생하고 안쓰럽고 수고한다는 마음은 드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차라리 다른 일을 좀 더 고민하면 그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윤석열에 대한 절연과 반성을 하지 않고 민주당 욕하기만 하면 최초로 야당 대표가 하는 필리버스터라고 한들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 헌정사 최초, 최장 시간이라는 신기록은 달성했지만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민주당 주도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최초로 24시간 연설을 해서 이것도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발언 곳곳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계엄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주장들도 나와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오랫동안 하는 건 힘든 일은 맞죠? 그렇죠. 근데 발언 내용이 보니까 조금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기록 세우면 뭐 합니까? 예. 저 각오로 24시간 동안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사죄를 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나와서 하고 있으면 뭐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면서 뭐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렇게 했던데 본인이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릴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면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본인은 지금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면서 설파하는 겁니까? 여전히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탄핵 반대가 당론이잖아요. 그거 폐기 못했잖아요, 아직도. 그런 모습으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한다? 그러면 지금 그 계엄을 잘했다는 것인지 지금의 내란 재판이 국민의 어떤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불씨를 자초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찬성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박정원 의원 이야기처럼 저 에너지를 반성과 쇄신에 더 쏟았다면 양상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혀 변하지 않은 장동혁 대표의 모습, 또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윤석열 피고인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우리는 리틀 윤석열 아니냐라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네요. 이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은 저는 결국엔 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여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에. 예. 그리고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뭐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토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위헌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상당히 처음에보다는 많이 후퇴한 법안을 낸 건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이거를 법을 통과를 시킴으로써 예. 저는 이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 여론, 국민 우려에 저는 반드시 민주당은 나중에 답해야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어찌 보면 했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24시간을 했고 본인이 평소에 싸우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싸우는 사람만 공천을 줄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라는 의지까지는 제가 당대표로서 보여지긴 하지만 그 내용이 참 아쉽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내란 재판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 통일교와 관련된 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당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의 저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발언과 이런 포지셔닝 때문에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보수 세력이 예.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이것에 걸림돌이 본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많은 우려를 지금 당 내외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좀 기구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어제 장동혁 대표가 연단에 오르면서 책을 5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중에 존 스튜어트 밀인가요? 그 자유론, 윤 전 대통령의 아주 애독서로 알려진 그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보면 나오네요. 근데 자유론을 제대로 읽은 게 맞나요? 저는 읽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자유론의 내용 어디에 비상계엄을 할 자유 내지는 내란을 일으킬 자유를 설파하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책을 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24시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예. 이게 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원래 필리버스터는 저 연단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화장실 갔다 와서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런 필리버스터가 어딨냐고 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원래 연단 벗어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필리버스터는 그 사람의 필리버스터는 끝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물론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는다고는 합니다만 발언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이어가고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리버스터 제도가 대단히 변형된 상태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거의 탱자가 된 느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제 눈에 띈 거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잖아요. 예. 당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왜 국민의힘은 자리에 없어요, 의원들이. 거의 다 공석이에요. 저것만 봐도 장동혁 대표의 당내 위상이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 계속 길어지니까, 무제한 토론이 길어지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거 법안 찬성 토론도 들을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항의가 나왔는데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찬성 토론 기회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대 토론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위헌적인 특별판부는 시간이 제한이 없는 무제한 어떤 이유로도 토론자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방해가 아니죠. 무슨 방해예요? 찬반 토론이잖아요. 토론하자면서요. 지금 법안 토의가 지금 상정된 법안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시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기는 뭐 하는데 찬반 토론 기회 줘야 되는 거지. 뭐 기록 세우려고. 자, 들어가시죠. 예. 이게 소동이라면 소동도 이렇게 벌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장동혁 대표가 무제한 토론 중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한 신문 사설을 인용하면서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한 전 대표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이거 한 전 대표 쪽을 그럼 갈라치기 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아까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이석 여부 예.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2019년에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당시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냐 국회의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후서부터 화장실에 가는 것이 국내에서 이제 관행으로 됐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는 대단한 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이 왜 위헌적이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그냥 법조계에서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으면 이해하겠지만 본인이 계엄과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든 변화를 하겠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었는데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내용은 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언급했다는 언론의 실언도 한동훈 전 대표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치적 판단을 잘 못했다는 뉘앙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살펴볼 것은 과연 지난해 12월 7일에 있었던 1차 탄핵 부결됐죠. 12월 14일에 있었던 2차 탄핵이 또 부결됐었을 때 그것을 국민의힘이 그 대중으로부터 오는 비판과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12월 14일에도 그게 통과되지 않았었을 때 국민의힘에 가해질 수 있는 또 보수 괴멸의 위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한동훈 전 대표 기꺼이 그 탄핵에 찬성했겠습니까? 도저히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결국에 이재명 정권을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은 좀 잘못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연장선상에서요.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내부 정리 빨리 끝내고 신년 초에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쇄신안을 발표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장 대표 쇄신안 발표할 거라는 김재원 의원의 이 예측 어느 정도 가셔야 된 겁니까? 근데 본인이 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어떤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행보를 하겠죠. 첫 번째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당명 변경과 관련한 전 국민 당원 투표 이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변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보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말 충정 어린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을 기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위원회 구성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김종혁 전 최고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당원권 정지라든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윤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윤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변화를 얘기하셨으니까 진즉에 얘기하신 변화가 메시지 인사원으로도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상대당이지만 네. 신년 초쯤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 변화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국민의힘 지지자들 말고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일반 유권자들 얼마나 호응을 하게 될까요? 호응을 할 수가 없겠죠. 적어도 이제 진정한 어떤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보이려면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소위 빌드업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2.3 어떤 계엄 1년 됐을 때 그때쯤에는 어떤 사과 반성이 있지 않을까, 윤가의 절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안 했잖아요. 변화도 없었고. 그리고 오늘 지금 어제 오늘 12월 23일, 2일, 이 1박 2일 동안에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전혀 민심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오래 남겨놓고 예. 1월 1일부터 그거는 작심 3일 신년초 계획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당명이요? 이름 바꾸면 뭐합니까? 예전에는 그랬어요. 저희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빨간색 예. 당 색깔을 바꿨을 때 민주당에서 우리가 빨간색을 놓쳤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파격이었고 그때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거는 아주 처절한 반성과 쇄신에 대한 의지가 수반되어야만 당명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바꾸고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꾸면
그 당이 그 당이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어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다면 적어도 그 자리에서라도 국민들께 변화되는 어떤 모습, 변화의 의지 이런 거 정도를 읽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달라질 것 없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그냥 작심삼일에 지나지 않는 그냥 허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저 개인적으로 네, 이정 의원님. 저는 당명 그 바꾸는 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당명은 죄가 없어요. 게다가 국민의힘 그 당원 당규 정강정책 보면은 괜찮습니다. 진짜 관심 있으신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예. 읽어보시면은 그대로만 하면 나쁘지 않은 정당이에요. 아,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걸 이행하고 그걸 진짜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이지 말씀하신 대로 당명 바꿨다고 뭐 제대로 되는 거 글쎄요, 뭐 새누리당 예를 들으시긴 했지만 그 새누리당으로도 왜 바꿨냐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당원들이 지금까지도 계십니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물. 근데 정치라는 내용물이 뭐겠습니까? 결국 사람이잖아요. 사람 바꾸는 것만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시 내란 전담 재판부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위헌 요소가 사실상 다 빠져서 문제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 법률 심판 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제청하고 하면 시간만 더 늘어지는 거 아니냐, 김영남 의원님 이런 우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측은 거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죠. 정확한 용어로. 예. 그러니까 위헌법률로 심리를 해달라고 신청은 100% 한다고 봐야겠죠. 재판 당사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100%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로 이거를 위헌 여부를 심리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걸 우리가 제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뭐 재수정안이 계속 나오면서 원안보다는 소위 위헌성 요소가 많이 제거된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신청에 대해서 그냥 기각하고 헌재로 안 보낼 것이냐? 예. 저는 5대5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 보낼 가능성도 50%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 구성 내지는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특정 사건을 이렇게 배당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판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재판부 단계에서 피고인 측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별 문제 없이 재판이 항소심 재판이 쭉 진행이 될 텐데 헌법재판소에 보내지는 순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제청을 하는 순간에 이게 언제 위헌 결정이 날지 아니면 위헌 또는 합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항소심 구속 기간 내에 이 재판을 끝낼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1심에서 아무리 중형이 선고됐더라도 그 사건 항소심은 최장 4개월 내지 6개월 내에 구속 사건을 끝내야 됩니다. 선고까지. 예.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일단 보석으로 석방하고 기다릴 가능성도 있는데 예. 그거는 정말 끔찍하죠.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올해 3월 8일 날 윤석열 피고인이 석방되던 거 이상의 충격이 올 수 있겠죠. 예.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법원 예규와 비슷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굳이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고 그냥 기각하고 재판 진행할 가능성 이런 그 가능성도 전망도 있고요. 50%는 그래서 5대5라고 있다고 하시는 것 봅니다. 같습니다. 예. 근데 네, 정광재 저는 좋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이 그 얘기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강경한 목소리를 민주당이 지금 반영 안 할 수가 없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 예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위헌 논란이 있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2심 재판부터는 집중 신속 심리가 가능합니다. 2심 재판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대법원도 예규를 바꾸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했던 얘기가 당이 왜 그런 결정 내리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던 거고, 당은 당원들만 보고 하면 되지만 본인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보고 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법 체계를 존중한다는 차원, 법원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바람은 민주당이 처리한 거고, 국민 전체의 편익은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거 역시 진지하게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내란 재판부 설치법 말고도 통일교 특검법도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죠. 어제 민주당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요.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공방이 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냐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입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여야가 협의한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이후에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 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검 추천권 이게 아마 마지막까지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제 대통령의 지휘고와 여야 불문 이거 수사 잘해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민심을 바라보고 전격 수용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각자 법안 만들어서 협상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추천권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이 통일교 특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천권을 누구에게 주느냐, 그다음에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 그 두 가지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가긴 간다. 가는 건 맞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추천하냐? 대한변협이냐? 뭐 법원행정처냐?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개혁신당과 함께 내는 법안을 통해서. 근데 이거는 보면은 그 국민의 여론,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이 그렇게 끝까지 안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는 받아들이겠다고 주말에 바뀐 것이 결국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 여론조사에서 급격하게 민주당 내 지지자들까지도 이 통일교에 대한 특검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뭐 60, 70%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특검법은 빨리 진행을 해서 말 그대로 김병기 대표의 말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용한다고 하니까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조금 당황하긴 한 것 같아요. 진짜 하려고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또 2차 종합특검법도 지방선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관련해서는 또 잠시 후에 박홍근 의원 인터뷰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